1949년의 어느 날 영국 교외의 한 경찰서에 왜소한 체구에 근심 가득한 표정의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제가, 아내를 죽인 것 같아요. 티모시 에반스라는 이름의 남자는 피임약을 잘못 먹고 죽은 자신의 아내를 릴링턴가의 하수구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들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그가 말한 장소에서 시신을 찾는 대신 그가 살았던 공동주택의 세탁실에서 그의 아내 베릴의 시신을 찾아낸다. 그런데 시신은 베릴만이 아니었다. 에반스 부부의 어린 아기인 제랄딘마저 넥타이로 교살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제 티모시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다소 지능이 낮은 티모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더니 급기야 이웃의 노인 존 크리스티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크리스티 그 노인이 제 아내가 피임하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릴이 수술 중에 죽어서 제랄딘도 입양 보낼 거라고 했고요. 이에 경찰은 크리스티 부부도 찾아가 봤지만 그 노부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은 가난했던 에반스 부부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했다며 티모시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전했다.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 은퇴한 우체부 출신의 존 크리스티는 피임 시술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티모시는 법정에 서자 더 강력하게 존 크리스티의 범행을 주장했고 이 때문에 크리스티 부부도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지난 전쟁에도 참여했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젊은 베릴과 그 아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티모시는 존 크리스티가 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였을지를 묻는 판사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1950년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년 후 존 크리스티의 아내 에델 크리스티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그동안 아내의 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던 존 크리스티는 살던 집을 나와 노숙자들을 위한 숙소들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크리스티 부부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집 안에서 이상한 악취가 풍겨서 벽장을 뜯었다가 썩어가는 세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거실 마루 바닥에서도 실종되었던 에델 크리스티의 시신을 추가로 찾아냈고 공동주택의 정원에서도 불상의 시신 두 구를 더 찾아냈다. 유력한 용의자인 존 크리스티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그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체포된다. 그는 처음에 집 안에서 발견된 총내구의 시신에 대해서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베릴과 뮤리엘 등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살인도 인정했다. 존 크리스티는 자백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사이코패스들이 그렇듯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신이상 때문에 범행이 발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단 며칠 만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사형 판결은 그로부터 2주 만에 집행되었다. 이토록 빨리 존 크리스티가 처형된 것은 과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티모시 에반스의 사건이 다시 들춰지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 때문이었던 것이다. 존 크리스티는 1898년 영국의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여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졌던 크리스티는 자라나면서 성기능장애와 건강염려증까지 앓게 된다. 1차 세계대전기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15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때 일명 겨자탄으로 불리는 독가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고 이때의 경험이 이후 그의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존 크리스티는 19세 때부터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매춘부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에델과 결혼한 후에도 매춘부들을 찾아가던 그는 성폭행, 성추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아내에게 이혼도 당하지만 수감 생활을 마치고 에델을 설득하여 재결합하고 1938년에는 릴링턴가로 이사를 온다. 1943년 21살의 오스트리아 여성 러스 푸어스트가 크리스티의 첫 번째 피살자가 된다. 크리스티는 매춘부였던 러스와의 관계 중 충동적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젊은 외국인 매춘부는 공용 정원의 땅 밑에 파묻히고 만다. 그는 피해자의 죽어가는 모습에 극도의 초월적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듬해 그러한 즐거움을 채울 다음 재물을 찾아냈다. 그녀는 바로 32세의 이웃 여성 뮤리엘 이디였다. 그녀는 간헐적인 가슴 통증을 특수한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크리스티의 말에 속아 그가 만든 조악한 일산화탄소 혼합물을 흡입하고 정신을 잃는다.
이 상태에서 겁탈당하고 목이 졸린 뮤리엘은 시신이 되어 러스가 묻힌 정원에 같이 묻힌다. 1948년 티모시 에반스와 그의 아내 베릴은 릴링턴가로 이사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젊은 부부는 곧 아기를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제랄딘으로 지어줬다. 하지만 베릴이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젊은 부부는 걱정이 많아졌고 다툼도 많아졌다. 티모시의 낮은 학력으로는 안정된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은 두 번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크리스티는 이 가난한 부부에게 불법적이지만 안전한 피임 시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결국 베릴과 그녀 뱃속의 아기 제랄딘 셋은 그의 새로운 희생자가 되고 만다. 베릴은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목이 졸려지고 폭행을 당하면서 크리스티에 괴이한 이성적 의식의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 후에 존 크리스티는 집으로 돌아온 에반스에게 베릴이 자신에게 시술을 받기 전에 피임약을 과다 복용하였고 자신이 몰랐던 임신 중절 수술도 여러 차례 시도하여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고 거짓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 경찰에 베릴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고 릴링턴가를 떠나라고 설득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계획과 달리 티모시가 경찰을 찾아갔고 나중엔 본인도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 존이 베릴과 제랄딘의 진짜 살인자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가던 에델은 어느 날 크리스티에게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에 존 크리스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자신의 아내가 과거의 살인사건에 대해 떠들고 다닐 것이 걱정되었고 결국 그날 밤 잠든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해버린다. 그렇게 아내마저 죽인 존 크리스티는 더 이상 제동이 되지 않는 변태 살인마로서의 기질을 마음껏 표출한다. 그는 아내를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중반의 매춘 여성 3명을 한 명씩 집으로 불러들여 연쇄 살해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월세를 내면서 버틸 형편이 안 되었던 크리스티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 시신이 발견된 후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었지만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티모시 에반스의 사건은 훗날 영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